예, 우리가 이제 결과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이 VA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VA의 로스 펑션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? 바로 이 리퍼러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 되겠죠. 이 리퍼러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았고 좀 더 이 슬라이드보다 좀 더 설명할 여지는 있을 터인데 근데 일단 VA의 결과물을 보러 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이 리퍼러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비주얼라이즈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리퍼러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은 무엇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? 리퍼러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은 원래라면 QP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Q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G를 만들어내고 이 G를 이용해서 FG의 expectation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엘보우에서의 무슨 과정이었습니까? 디코더 과정이 되겠죠. 그것을 우리는 이 Q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것은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딸린 이제 파라미터들도 있겠죠. 있긴 한데 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만큼 베리언스를 가지고 얼마만큼 값들이 어느 정도 스케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이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레디언트가 다른 그레디언트랑 어떤 관계를 가질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무턱대고 여기 특히나 이것은 스토캐스틱한 그레디언트지 베리어블이지 않겠습니까? 이 G라고 하는 것은.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러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스케일이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레디언트도 이제 너무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했을 때 마지막 웨이트의 트레이닝된 값들이 너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끌고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. 알 수 있는 범위 하에서의 알 수 있는 어떤 그 샘플링이 가능한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샘플링이 가능한 예를 들면 스탠다드 노멀 같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이런 형태의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만들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? 여기는 바로 P2가 됐습니다. 이것이 무엇을 P2는 지금 무엇을 따릅니까? following normal 0,1을 따르지 않습니까? 즉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QP를 P2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?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샘플링된 요 최종의 expectation 값은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핵심 테크닉이 되겠습니다.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펑션이 무엇입니까? 바로 요 GP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요 GP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터미니스틱하고 하면서 동시에 디퍼런셜을 해야 되는 왜 디퍼런셜을 해야 될까요?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에 쓰려고 하니까 디터미니스틱하고 디퍼런셜한 값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우리는 요 값이 무엇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? 물론 이렇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P2라고 하는 것을 애널리티컬리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옛날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할 때는 그렇게 했죠. 요것을 하나하나 다 수식으로 풀어가지고 여기 들어간 디스트리뷰션, 여기 들어간 디스트리뷰션 하나하나 아니면 여기는 수식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그레디언트를 테이크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으로 모델링 하고자 하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것을 매번 매 데이터 인스턴스마다 이것은 each data instance마다 imposed 된 error 이제 small epsilon이 되겠습니다. epsilon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epsilon을 하나 샘플링 해가지고
개별 인스턴스마다 만들고 그 다음 x를 그것을 우리가 트랜스폼 되어 있는 것을 요 입실론까지 감안하여 가지고 GT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요 값이 요 GT 틸트 값이 사실상 여기 있는 QP에서 모델링된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을 이네이블링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랜덤 노드가 중간에 있으면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성능이 나빠진다라고 하였죠.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에 나온 값들을 그러니까 반대로 요런 겁니다. 예를 들면 QP에서 GT를 그대로 샘플링하면은 이 GT가 여기가 왜 섀도우 되겠습니까? 요것이 바로 맞습니다. 요것이 스토캐스틱 한 베리어블이라서 이것을 섀도우하게 만들었습니다. 반대로 요 스토캐스티시티는 여기서는 요 입실론에 있다는 것이 되겠죠. 여기는 GT가 있고 여기는 입실론이 있다. 교수님,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? 예, 맞습니다. 백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날 때 F에서 GT의 변화량을 따지는 백프로파게이션, GT에서 P의 변화량을 따지는 백프로파게이션, GT에서 X로를 따지는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뭐 할 텐데 해나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? 그렇게 될 텐데 요 GT가 매번 크게 이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돼가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는 F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GT를 알아내고 GT에서 X로 알아내고 뭐 P를 알아낸다고 하였을 때 요 GT가 가진 요 입실론만큼의 차이를 어떤 에러 포인트를 에러 수준을 다음과 같이 떼내고 그거 이외에 여기서 파라미터로 표현될 수 있는 민이라든지 베리언스들을 모델링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GT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. 그럼 GT 레이턴트 베리어블 실제로 학습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? 사실 GT 개별 값들을 학습한다는 이 레벨을 학습한다는 의미가 없지요. 그렇다기보다는 이 랜덤 베리어블들의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죠. 그래서 GT 베리어블에 예를 들면 여기서 민과 베리언스를 혹은 뭐 코베리언스 쓰긴 썼습니다만 민과 베리언스를 이렇게 GT 단에서 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이제 디터미니스틱 밸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상 있는 것이 되겠고 이 디터미니스틱 밸류를 활용해 가지고 이 에러를 쉬프트하고 스케일링 해가지고 GT에 추가된 랜덤 샘플링된 결과물로 만들어서 F로 이렇게 포워드 프로파게이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에서는 GT로 다시 백 프로파게이트 할 때 이 입실론의 정보를 가미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베리언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백 프로파게이션을 그 디터미스틱한 포션에 대해서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